녹내장의 증상, 대부분의 녹내장은 이렇게 볼 수 있고, 녹내장 시야, 녹내장 진단 경로. 앞서 이야기한 대로 녹내장은 특별한 증상을 보고 진단하는 병이 아닙니다. 따라서 환자의 스스로 제가 녹내장이 같아요 하고 안과를 찾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녹내장 환자들은 어떻게 녹내장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대개 진단을 통해서 대부분 74.2%가 침침하거나 뻑뻑하거나 충혈 등의 다른 증상 때문에 안과를 갔다가 녹내장을 발견했습니다. 삶과 질에 대해서 녹내장은 다양한 형태의 시야 결손을 유발하게 됩니다. 시야 결손이 실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계단을 내려갈 때 발을 헛디디거나 책을 읽을 때 일부분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사람 얼굴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테니스나 탁구 칠 때 공이 잘 보이지 않거나 운전할 때 표지판이나 사람 자동차를 알아보는 것이 어려워지는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녹내장으로 인한 시야 결손 외의 질병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녹내장 진단 받은 환자의 70%는 본인이 치료받지 않으면 실명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고 하며, 치료 중인 환자의 25%는 병 때문이 아니라 약물 때문에 불편 혹은 부작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병 자체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심리적인 스트레스, 약물 치료에 따른 불편 및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녹내장을 받아들이는 환자들의 심리적인 요인이 녹내장 치료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유발된 혈관 운동 신경 조절의 불안정이 홍채와 모양체에 영향을 주면서 방수 생성에도 영향을 줘서 급성 폐쇄성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녹내장의 종류, 고아압증. 아압은 정상 범위인 10에서 20mHg보다 높지만은 아직 시신경 손상이나 시야 결손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로 엄밀히 말하자면 아직 녹내장이 아닌 상황입니다. 고아압증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지켜봤더니 1년에 1%의 환자에게만 시야 이상이 새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아압증이라고 모든 경우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압이 25보다 높은 경우에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시작하는 의사도 있고, 안압이 20에서 30 사이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녹내장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에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녹내장 의증은 녹내장은 눈 속에 있는 시신경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시신경이 약해지더라도 본인이 잘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녹내장 진단의 첫걸음은 본인의 증상과 상관없이 시신경을 검사받는 것이 필요하다. 자, 안과에서 눈으로 본 시신경 모양이 약해 보이면은 다음 단계로 정말 시신경이 약한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또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 정밀 검사를 통해서 또 정말 선천적인지 근시 때문인지 녹내장 때문인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시신경이 약해진 것인지 이렇게 원발 개방각 녹내장이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형태의 녹내장이다. 원발이란 말은 다른 안과적인 질환이나 전신적인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뜻이고, 개방각이라는 말은 전방각이 폐쇄되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원발 개방각 녹내장을 정의하자면 안압이 21 이상으로 높으면서 녹내장성 시신경 이상과 시야 이상이 있고 전방각이 폐쇄되어 있지 않으며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안과적인 또 전신적인 질환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개방각이라는 말의 뜻을 달리 말하자면은 이 그림과 같이 방수가 전방각의 섬유주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섬유주 신뢰감 또 집결관으로 이어지는 방수의 유출로에 문제가 생겨서 방수가 충분히 눈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안압이 오르게 되는 것이 원발 개방각 녹내장의 중요한 발생 기전입니다. 부피가 일정한 공간에 액체가 계속 생성되지만 배출되지 못해서 압력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왜 어떤 눈에는 방수의 유출로에 저항이 증가하여 방수가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쉽게도 그 질문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제시된 기준으로 유전학적인 원인, 스테로이드 대사의 이상, 또 자율신경의 조절 이상, 면역학적인 이상, 산화에 의한 손상 등이 있습니다만 정확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원발 개강각 녹내장의 경우에 대부분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로 안압이 내려가서 더 이상 시신경 손상이나 시야결손이 진행하지 않으면 약물 치료를 계속하고, 약물 치료로 안압이 조절되지 않고 약물 치료 중에도 계속 진행하게 되면 레이저 치료나 수술 치료를 고려하게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정상 안압 녹내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녹내장입니다. 정상 안압 녹내장은 원발 개방각 녹내장과 거의 비슷하지만 안압이 20일 이하의 정상 범위인 것이 차이점입니다. 때문에 병명도 정상 안압 녹내장입니다. 이 경우에 말 그대로 안압이 높지 않은 녹내장이라서 안압 상승에 의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연히 다른 불편함 때문에 안과를 방문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정상 안압 녹내장은 환자 입장에서 금방 이해하기 어려운 병입니다. 당장 환자에게 정상 안압 녹내장이 있기 때문에 안압을 낮추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환자 입장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제가 환자라도 이 말을 듣는다면 안압이 정상인데 왜 낮추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상 안압 녹내장의 정의와 발생 원인은 공식적인 의학용어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녹내장의 대부분은 정상 안압 녹내장입니다. 근시가 없는 눈, 고도 근시한 의 망막 사진은 이렇게 돼 있고, 말 자체가 안압이 정상인데 왜 녹내장이 생기지? 안압이 정상인데 왜 안압을 낮추지? 같은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정상 안압 녹내장에서 이야기하는 정상은 녹내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안압의 범위를 뜻하는 것이지 그 사람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청에서 조사한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주량이 소주 한 병이라면 대부분은 사람에게 그 양이 정상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과량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소주 한 병을 마셔도 멀쩡한 사람이 있고 기절하는 사람이 있듯이 같은 안압에 대해서도 튼튼한 시신경을 가진 사람과 녹내장이 생기는 약한 시신경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시신경이 더 약하기 때문에 안압을 더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 안압 녹내장 역시 그 발생 기전이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은 안압에 의한 영향과 시신경 혈류 공급의 이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상 안압 녹내장의 치료는 안압이 정상 범위에도 시신경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압을 더 열심히 조절해야 합니다. 녹내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다양하게 우선 녹내장 안약을 열심히 또 하고 담배를 중단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커피는 또 한두 잔 정도는 별 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관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안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악기.
정상아랑 녹내장의 경과는 다행히 정상아랑 녹내장으로 실명까지 가는 가능한 환자의 비율은 다른 녹내장보다 훨씬 낮습니다. 정상아라서 폐쇄각 녹내장은 앞서 살펴본 개방각 녹내장과 달리 방수가 홍채, 수정체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지 못해서 전방각의 섬유주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거나 전방에 있는 방수가 섬유주로 들어가지 못해서 생기는 녹내장입니다. 방수가 홍채, 수정체 사이의 공간을 지나지 못하게 되면 방수가 후방에 고이게 되고 점차 저 후방의 압력과 부피가 증가하게 되어 홍채를 앞쪽으로 밀어서 전방각이 좁아지게 됩니다. 폐쇄각 녹내장의 발생 기전은 홍채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홍채의 가운데 구멍을 동공이라고 하는데 카메라의 조리개처럼 이곳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어두운 곳에서 동공이 켜지고 또 밝은 곳에서 동공이 작아집니다. 정상에서 홍채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움직이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게 되는데 홍채와 수정체 사이의 공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좁은 경우에 홍채가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뒤에 있는 수정체와 붙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동공차단이라고 합니다. 동공, 급설, 동공의 크기에 따라서 안과에서 산동 검사를 하고 나서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커졌던 동공이 줄어드는 과정에 동공 차단이 발생하여 갑자기 안압이 오르는 것이 이유입니다. 전방이 넓은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낮지만은 상대적으로 전방이 좁은 사람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전방각이 막혀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렇게 폐쇄각 녹내장의 치료는 또 동공 차단에 있는 폐쇄각의 경우 레이저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선천 녹내장은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아이들에게도 있군요. 안압 측정을 통해서 신생혈관 녹내장이다. 신생혈관 녹내장은 원래 없던 새로운 혈관이 홍채 표면과 전방각이 생기면서 정상적인 방수의 유출을 방해해서 생기는 녹내장입니다. 신생혈관이 생겨서 그렇군요. 대부분의 경우 망막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망막 수술, 당뇨병적인 망막이 있는 것도 있고 염증과 관련된 녹내장, 눈에 염증을 유발하는 여러 질환들에 의해서도 녹내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염증성에 의해서 색소 녹내장, 사람의 눈의 홍채의 색이 갈색으로 보이는 것은 홍채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진한 색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색소, 거짓 비늘 녹내장 있군요. 거짓 비늘 증후군은 수정체와 홍채, 섬유주를 비롯한 눈의 구조물에 비늘 같은 하얀 가루 성분의 물질이 침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스테로이드 녹내장, 스테로이드 성분을 함유한 약물이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이 어떠한 기전을 통해서 안압을 상승시키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스테로이드가 섬유주의 구조의 미세한 변화를 유발해서 방수의 유출이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한다고 항상 안압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염려가 있다는 거죠. 스테로이드를 중단하면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외상과 관련된 녹내장, 여러 가지 외상에 의해서도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화학, 또 전기, 또 방사선, 천공성, 타박상, 화학상의 경우에 염증 반응이 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가장 보이는 것은 타박상과 관련된 녹내장입니다. 축구공, 테니스공, 배드민턴 공에 의한 외상이 흔합니다. 이런 것이 전방출혈, 녹내장 감별과 필요한 질환들에 대해서 각막, 순환장애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군요. 녹내장과
감별 진단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질환은 뇌의 질환들입니다. 뇌에 피가 나거나 혈관이 막히는 경우에 뇌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에도 시야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환자들의 경우에 녹내장이 의심하게 되어 안과에 방문했다가 뇌 종양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녹내장과 뇌의 병변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가지 질환의 진단을 놓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검진이 필요할 수 있다. 녹내장과 백내장에 대해서